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제시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비앤비 마지막 편, 실제 수익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에어비앤비 해도 돈 못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남으면 한국에서 정말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인 방콕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시간이 안 남으면 다음에 새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떤 콘도 가지고 보냐면 이 원라인 5 아속 탈람가오 요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설명하기 제일 좋습니다. 요게 제가 사면 안 되는 콘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알려드릴 때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먼저 건설사가 근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국계 건설사인데 10년에 한 번씩 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창고라는 콘도죠. 제가 에어비앤비가 창고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콘도의 가치가 추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 TC그린 한번 봅시다. 이 건설사 이름이 원래 TC그린입니다. 그래서 TC그린이라는 콘도를 이쪽에 지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TC그린이라는 비슷비슷하게 지어놨죠. 이게 왜 이런 형태냐면 이게 홍콩 콘도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된 거냐면 2013년에 완성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콘도가 아마도 에어비앤비도 잘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개판인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5, 6년 전에도 정말 지저분한 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2년 된 콘도인데 어마어마하게 노후화된 콘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온라인 5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격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콘도 가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있죠. 외국인 쿼터 가격이 태국인 쿼터 가격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차이 나는 이유 설명을 엄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4억짜리 콘도를 이런 이유로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 4억짜리 콘도는요, 방콕에 널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4억짜리 콘도들을 막 찾아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콘도를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이걸로 바로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 많은 콘도 중에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콘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방콕 시내 콘도 중에 4억으로 투베드룸 투자할 수 있는 콘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4억짜리 콘도는 많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하면 돈 많이 번다, 내가 관리해 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 순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한 게 있죠. 제가 이것도 컨텐츠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콘도가 있으면 그 콘도의 면적 구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까마이의 어떤 콘도, 정말 면적 공급 구조가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콘도가 이 지역 내에서 면적 구조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콘도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구조가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지역 내에서 통하지 않는 면적과 이 지역 내에서 통하는 면적은 갈립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떤 지역에서는 요만큼 크기를 원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요만큼 크기만 소화가 된다라고. 자, 그래서 제가 통로에서 원베드룸 찾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면 큰 면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면적도 사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사게 돼요. 왜? 돈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뭐만 보기 때문입니까? 광고로 나온 수익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요한 문제들을 전혀 고려 안 한 상태에서 사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에어비앤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에어비앤비를 보고 콘도를 투자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나? 우리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5에 딱 들어가가지고 콘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널렸더라고요. 딱 보면 스튜디오입니다. 그죠? 스튜디오인데 이거 중국 사람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37평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37 스퀘어미터, 37 스퀘어미터도 아닙니다. 요 37평이라 돼 있는데 37평이 아니죠.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보시면 하루 가격이 65,8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또 한번 얘기 드리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왜 사회 악이냐? 태국 뻔히 알거든요. 보십시오. 얘네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욕처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걸 일주일 단위로 빌리면 하루에 65,845원 나오니까 우리 단순 계산해 봅시다. 자, 해보면 1600바 조금 안 나오죠. 우리 1600바트로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1600 곱하기 30일 하면 48,000바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허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제가 내일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내일부터 공실이에요. 중간에 빌려주지도 못해. 그죠? 그러면 21일부터 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30일이니까 28일 계산해서 3번 되고 1번 공실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21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33,600바트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3% 수수료 나가야 되니까 1,008바트이 빠지죠. 자, 여기에 전기료가 못해도 게스트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밤에 아끼고 그런 거 없을 테니까 이게 스튜디오라고 해도 한 달에 1,000바트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세가 한 200바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150바트로 우리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1150바트. 자, 요걸로 끝이냐? 이거 끝나지 않죠. 지금 3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반 아줌마 불러서 청소를 하게 되면 3번이니까 1500바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싸게 합시다. 요거 할인했다라고 치고 30,000바트로 우리 잡읍시다. 자, 30,000바트 잡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33,600바트 나왔을 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관리해주는 사람이 수수료를 얼마나 먹을까요? 만약에 10%를 먹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3,000바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00바트 받고 해줄까요? 3,000바트 해봐야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12만원 벌자고 이걸 한다라고요? 그럼 못해도 20%는 받을 겁니다. 어떤 거든 20%는 받아야 내가 한 10개를 하면 그나마 내가 한 달에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10개를 하는데 10%씩 남긴다라고 해봐야 100만원 남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럼 그 일을 왜 해요?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냥 우리 단순 계산해서 좀 작게 6,000바트이라고 우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0,000바트였죠. 30,000바트에서 24,000바트 나옵니다. 뭐 세탁비 이런 거 다 쳤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24,000바트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 정상 임대 줬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우리 DD 프로퍼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000바트 이하짜리 없잖아요. 자, 20,000바트 나오고요. 딱 보면 형태 똑같죠. 그래서 스튜디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 스퀘어미터지 무슨 37평이야. 37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투베드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작 한 4,000바 정도 더 벌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앞에 손해보는 부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 더 벌자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만원 더 벌 수 있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게스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임차를 줄 때 있죠. 임차인을 함부로 안 받습니다. 제가 3만 밭 이하의 임차는 수수료를 아예 안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임차인 물어오는 협력업체 에이전트한테 다 줍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 데려오라고? 좋은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이태리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또 중국 사람 중에 뭐 비자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안 받아요. 제가 뭐 비자 없는 사람은 어느 국적이든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빨리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가 앞에 이것과는 좀 다르죠. 이거 인테리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임대를 놓기 위한 인테리어고요. 요거는 에어비앤비 하기 위한 인테리어여서 이 보시면 꽃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이랬습니다. 요거 잘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색만 좀 많이 맞춰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돈 들이면 그만큼 또 손해인 겁니다. 왜 그러냐? 단순하게 한 가지만 봅시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마루죠. 자, 태국콘도는 바닥이 마루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마루인데 캐리어 끌고 관광객이 들락날락거리면 이 마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오래된 단층 콘도, 예를 들면 코리안타운 뒤쪽에 보면 그런 콘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지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캐리어 끌지 마세요 이런 거 적어놓은 데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양탄자 깔아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삐걱삐걱거립니다. 다 망가집니다. 이거 다 나중에 수리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임차인들 들어오면요, 마룻바닥이 부서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수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수선 비용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왜 콘도 가치가 폭락한다 얘기하느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광객이 들락날락 거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담배 피워서 콘도 가치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공용시설도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 공용시설 망가진 걸 수리하는 건 누구 돈으로 수리합니까? 결국은 이 집주인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해야 돼요. 그게 관리비로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비를 이렇게 세대가 많은 콘도들은 마냥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콘도가 빨리 노후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가치도 그거 시간이 지나야지만 여러분들 몸소 느끼게 돼요. 고작 한 달에 4,000바 더 벌자고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누구 좋은 일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자,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안 돼! 해가지고 페이스 스캔으로 전부 바꿔버려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못합니다. 에어비앤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 거래도 최소 단위를 석 달 이상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페이스스캔 바꾸는 것도 1년에 몇 번 바꿀 수 있는지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 이상 바꾸면 무조건 벌금 5,000바트씩 때려버리면 아예 못해요. 대부분의 콘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임대 계약을 하나 해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희 콘도도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 전부 페이스 스캔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뜨내기들이 확 줄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 콘도가 완성된 지 5년이 다 돼가는 콘도입니다. 5년이 다 돼가는 콘도도요, 그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 콘도가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는 페이스 스캔을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부터 페이스 스캔을 안 하고 카드를 쓰거든요. 그거만 싹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결국은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리스크에 그 리스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업자들의 광고만 믿고 콘도를 사게 되면 앞에 있는 리스크에 앞으로 올 리스크까지 다 본인 탓이 되는 겁니다. 누구 믿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에이전시에 소속돼서 일하는 에이전트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정식적인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워크펌이라고 비자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정한 태국에 있는 에이전시가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에어비앤비 관리를 하는 걸 위해서 그 사람한테 워크펌이니까 비자를 준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중국 사람한테 준다. 그 중국 회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운영한다. 그거요. 회사 운영 못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이거 에이전시 하나 운영하는데 돈 무지막지하게 들어요. 태국은 돈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저처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쏘가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분이 무자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모든 피해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러한 자잘한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격 낮은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거 사가지고 에어비앤비 놓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왜 크게 보이냐면 들어가는 돈이 적어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임대를 놓아도요. 한국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데 쏘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컨텐츠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제가 녹음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한 달 살기 이거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포스트에 제가 글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콘도를 한 달씩 끊어서 임대 안 줍니다. 그냥 여러분들 잘 아는 콘도는요. 한 달씩 임대를 안 줘요. 그리고 정상적인 에이전트들은요. 한 달짜리 임대 안 해요.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방콕에서 한 달 살기 한다라고 해서 에이전트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에이전트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한 달 살기 임대 안 해주니까 이제 교묘하게 머리 써서요.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를 받는 한국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한국 사람 임대 안 준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대부분 한 달 살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